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2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통해 전개하며 폴리타노와 흐비차를 활용해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역습 축구에 능합니다. 최근 밀란과의 맞대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속공 전술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아탈란타전에서도 폴리타노의 양질의 크로스와 흐비차의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루카쿠와의 연계 플레이를 활용해 위협적인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디 로렌조는 수비 시 백스리 체제로 내려와 팀의 수비 안정성을 높이며 라흐마니와 부온지르노는 그간 안정적인 수비력을 발휘해 온 만큼 밀집 수비를 통해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속공 중심의 공격 전개를 즐깁니다. 루크먼과 데 케텔라르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데 능숙하며 최근 몬차전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며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낮은 수비 라인과 조직적인 수비 조직을 상대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의 후방은 콜라시나츠, 히엔, 짐시티가 담당하며 견고한 수비진을 형성하고 있으며 드 룬과 에데르손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상대의 역습을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폴리의 빠른 공격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공수를 넘나드는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만큼 경기 내내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와 아탈란타 모두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득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와 저득점 경기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은 주로 3-5-2 포메이션을 채택하며 그리즈만의 뛰어난 개인 능력과 기술을 활용해 지공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근 컵 대회에서 비크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경기 감각을 다시 회복했지만 팀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그리즈만의 창의적 플레이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르노르만과 아스필리쿠에타가 결장하면서 아틀레티코의 수비 라인은 비첼, 히메네스, 헤이닐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조합은 시즌 중 조직력을 충분히 다지지 못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스팔마스의 빠른 역습을 막기 위해서는 수비 뒷공간 관리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라스팔마스를 이끄는 피미엔타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통해 공격적인 속공을 시도하며 몰레이로와 키리안의 빠른 돌파와 전진 패스를 주로 활용합니다. 라스팔마스는 온티에나와의 컵대회 경기에서 7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한층 끌어올린 상태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한 수비 블록을 상대로 이들이 가진 역습 전개가 이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케나가 복귀하면서 에수고와 함께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아레즈와의 협력을 통해 아틀레티코의 공격 전개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반적인 공격 패턴이 다소 단조로운 편이어서 라스팔마스의 조직적인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득점이 제한된 경기 양상을 보이며 아틀레티코가 밀집된 수비를 겨우 돌파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언더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토리노는 주로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아담스와 사나브리아의 침투를 통해 빠르게 전진하는 단순한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지난 로마전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핵심 공격수 자파타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이는 득점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주로 소사와 라자로가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에 의존하며 진행되는데 이런 패턴은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 마리판, 마시나가 이끄는 후방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지네티스와 리네티가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수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오렌티나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콜파니, 벨트란, 소티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한 점유율 높은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제노아와의 경기에서는 밀집된 수비를 상대로 좁은 승리를 챙기며 공격에서 끈기를 보였으며 최근 구드문드손의 부상으로 인해 쿠아메가 대신 출전 중입니다. 다만 쿠아메는 전방 압박이나 연계 플레이에서 안정적이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구드문드손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 라인은 라니에리와 코무쪼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후 관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의 보브와 리차드슨 역시 폭넓은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피오렌티나는 토리노의 단조로운 역습 전개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팀 모두 공격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만큼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오렌티나가 소폭의 우위를 점하여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이 많지 않은 저득점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4-3-3 포메이션을 채택해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정교한 패스와 점유율 높은 지공 전개를 구사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강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인상적인 역습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복귀로 인해 공격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복귀는 팀의 전방 압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며 측면에서의 속도를 이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선 부상으로 결장한 반 더벤을 대신해 드라구신과 로메로가 짝을 이루게 되면서 다소 불안정한 조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수비수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아스톤 빌라의 날카로운 역습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며 특히 램지와 로저스를 통한 빠른 속공이 팀 공격의 주요 전술 중 하나입니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컵대회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역습에 고전해 1대1로 패배했지만 이번 토트넘전에서는 틸레망스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함께 와킨스의 적극적인 침투가 토트넘의 느슨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비 라인은 토레스와 콘사로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원의 맡기는 측면에서 수비의 폭을 넓히고 안정감을 더해주어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방에서 노출될 수 있는 허점을 아스톤 빌라가 역습으로 공략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빌라는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은 점을 노려 한두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나 아스톤 빌라가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한 골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 기회가 제한된 만큼 저득점 양상의 언더스코어 경기가 펼쳐질 확률이 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